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도로는 신호등이 있고요. 양쪽으로 좁은 도로, 이면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할 때 언제 하시나요? 큰 길에 차들이 숑숑 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좌회전하면 안 되죠. 차가 안 갈 때 좌회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한쪽엔 차들이 쭈르륵 정체돼요. 아, 차가 안 가나 보다. 그러고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뻥 뚫린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차들이 쭈르륵 막혀 있어요. 앞에 신호는 녹색등인데요. 잘 가는데 어이쿠 허허 피해보지만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나오던 차가 꽝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 좌회전에 나온 차는 어이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서 언제 좌회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건 잘못인데요. 저는 안전하게 운전 못한 거 그 점에 대한 책임질게요. 만일 제가 신호위반이면은 100대 0이겠지만 그러나 신호위반은 아니에요. 전 신호등 없어요.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선생님도 20%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잘못됐다고요? 저는 저 앞에 신호등을 보고 갔어요. 차량 직진 신호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차들이 뚜루루루 막혀 있어서 선생님이 나오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선생님 차를 발견한 거는 10m가 채 안 돼요. 앞에 조금 나올 때는 저게 차가 아니고 몰라요. 뭐가 쑥 바퀴 보일 때 그때 10m가 안 돼요. 한 7m 될까요? 제가 어떻게 멈춥니까? 제가 피한테 계속 남서서 때렸잖아요. 100대 0이에요. 그러자 상대편 보험사는 그런데 좀 빨리 오신 것 같아요. 거기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인데요. 아유 선생님 40km 좀 넘었어요. 블랙박스 위에 숫자 나오네요. 아니 뭐 그 정도를 갖고서 20km 초과해야 그게 과속 아닌가요? 그 정도는 다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은 지켜야지요. 100대 0은 아니에요. 서로 이런 입장인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속도 30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시속 30km로 달릴 때 위험을 느끼고 급히 멈추는 데까지 정지거리는 최소한 10m에서 한 12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조금 나올 때 그때 10m 좀 넘어 보이지만 그때는 안 보여요. 검은 차 뒤에 검은 게 나오니까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나와서 뭔가 돌출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는 10m보다 짧습니다. 한 7m 될까요? 도저히 못 피해요. 그래서 핸들 틀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을 때렸습니다. 속도가 빨랐을 때 과속이 문제가 되려면 제한속도 지켰더라면 멈출 수 있었을 때 왜 못 멈췄느냐. 또 제한속도 지켰으면 사고가 크지 않았을 텐데 빨랐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다. 이런 경우에 과속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지만 30을 지켰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못 피하고 지나간 데 때리고 훨씬 더 결과가 커졌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 속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보고 가던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믿는 거죠. 물론 내 신호가 녹색 신호인데 저 앞에서 어떤 차가 보이네, 좌회전하려고 그러네, 미리 보이면 빵 하면서 속도를 줄이겠지만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상대차는 좌회전을 문제해야 될까요? 직진 신호에 차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가도 돼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풀박차가 오고 있는데 못 보고 들어왔어요. 쭈루루 막혀있는 차들에 가려서 거길 지나올 때 불박차를 못 봤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나오면 안 돼요. 양쪽이 다 막혀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쪽만 막혀있는데 나오는 것은 잘못됐죠. 저런 경우에 좌회전할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닐 때, 직진차가 없을 때, 직진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옵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직진이 없어요. 마치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홍해의 기적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도로를 건너갈 수 있고 그때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좌회전을 틀어서 보행자 없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차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는 좌회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빨간불에 이면도로 좌회전에 나온 차가 있는데 신호위반에서 직진하다가 때리면 그때는 신호위반 차가 100% 잘못이 있죠.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 신호를 믿고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쑥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자동차에게 잘못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나가는데 꽝! 어이구 어떤 차가 때렸어요. 어떤 사고인지 후방 영상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박차 나갑니다. 지금 나가는데 팡! 왼쪽에 있던 차가 주차라인에서 나오면서 지나가는 차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왜 저를 때리세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상대편은 100대 0 아니에요. 불박차도 잘못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왼쪽으로 붙어서 왔어요? 가려고 그러면 가운데 선을 쭉 그어서 그걸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중앙선이 있을 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중앙선이 없을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거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상의 중앙선을 치우쳐서 왼쪽으로 치우쳐 왔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는 차가 없어서 안심하는데 여기서 쑥 나오면 저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따라서 불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나올 때요 오른쪽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 거고요. 또 저기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왼쪽으로 간 거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완전히 붙어서 갔나요? 후방 영상 보세요. 그 차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바짝 붙어온 것도 아닌데요. 이건 100대 0이에요.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번 사건 가실 분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출발할 때 왼쪽을 보죠. 왼쪽에 차 없네? 그럼 출발해야지. 그런데 오른쪽에서 딱 나타났기 때문에 저 차도 잘못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주차된 차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왔었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서 나는 어차피
왼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상대차는 나는 이쪽에 차가 없어 가는데 거기서 나오면 내 눈에 잘 안 보인다. 좀 멀리 오지. 멀리 왔으면은 내가 나갈 때 공간이 좀 더 있었을 거 아니냐. 서로 팽팽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불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갔더라면 그때는 안전했을까요? 물론 상대차와는 사고가 안 났겠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른쪽 주차 라인에 있던 차들이 출발하다가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 상대차가 나오는데 서로 앞부분끼리 부딪혔다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안 가기 잘못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오른쪽 주차 라인에 있던 차가 못 보고 그냥 출발하다 때리면 결과는 똑같죠. 섰다가 출발한 차가 앞을 봐야 되죠. 게다가 이번 사고 왼쪽에 완전히 붙은 게 아니에요. 공간이 1.5m 충분히 돼 보이죠. 후방 영상에 상대차가 앞으로 나와 있는 그 거리가 주차량에서 1.5m는 돼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었어요. 섰다가 출발하는 차는 항상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와야 됩니다. 천천히 나왔으면 내 앞으로 뭐가 지나갈 때 그때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죠. 그러지 않고 한 번에 쑥 나오려고 그러는 거.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가상의 중앙선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쳐 온 거, 그것도 잘못이다 라면서 90대 10으로 판결 내릴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섰다가 출발할 때 한쪽 방향만 보면 안 되고 오른쪽도 봐야 돼요. 거기서 옆집의 어린이가 놀다가 뛰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섰다가 출발할 때, 특히 아파트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쪽 확인하고 또 옆쪽 확인하고 안전할 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섰다가 움직일 때 비상등 켜고 내 차가 움직일 겁니다 라는 것을 미리 좀 알려줬더라면, 그러면 직진하는 차가 저기 저 차 움직일 건가 보다 하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섰다가 출발할 때 항상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양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만 비상등 켜세요. 잠깐만. 그래서 똑바로 갈 때 그때 끄십시오. 이번 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때렸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의 100% 잘못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은 신호 위반을 했고요. 한쪽은 과속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상당히 좀 빠르게 느껴지죠. 제가 또 60도로인데요.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시간은 새벽 1반경. 신호 위반한 차 빵! 아이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왼쪽에서 트럭이 완전히 빨간불에 신호 위반해서 달려왔고요. 불박차는 시속 90에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 앞에 차가 보이는 순간 빵 해보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불박차는 폐차를 했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럭의 보험사는 50대 50을 주장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불박차도 신호 위반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은 사고 난 건데요. 아하, 다시 잘 보세요. 다시 잘 보니까 빵 하면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황색 신호는 멈췄어야죠. 황색 신호에 왜 계속 달려 들어왔습니까? 우리도 신호 위반, 그쪽도 신호 위반. 물론 빨간불 신호 위반이 조금 더 잘못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쪽은 또 속도도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률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 측 보험사에서 황색등 위반을 얘기하는데요. 녹색불에 가다가 황색불로 바뀌면 멈춰야 돼요. 정지선에 멈춰야 되고요. 만일 내 차가 정지선을 지난 상태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언제쯤 황색등으로 바뀌나요? 바로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30m 조금 안 될 듯하죠? 제한속도 60을 지켰다 그러면 멈추려고 맘만 먹었으면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박차가 빵 했을 때, 상대차가 신호 위반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녹색 신호였습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 빵 한 그 다음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죠. 이번 사고는 황색 신호로 바뀐 거, 그것으로 따질 게 아니라 상대차가 신호 위반에 들어왔을 때 불박차는 녹색 신호였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 둘 다 나쁘지만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 신호다. 녹색 신호니까 다른 차들이 안 들어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믿고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불박차 입장에서는 앞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럼 다른 차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믿음을 갖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과속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벌점을 먹고 범칙금을 먹더라도, 그러나 다른 차가 들어오지 말았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100대 0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박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상대차가 들어올 때 빵 하는 그 순간 그때 브레이크를 빨리 잡았으면, 제한속도 60을 지켰으면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불박차 속도 줄이면서 끼익 하는 동안 상대차가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과속했기 때문에 제대로 멈추지 못한 거,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황색불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달리다 보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이르를 즈음에는 더 밟지 말고 혹시 황색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정지선 근처까지 계속 녹색 신호면 그때 가야 되는데요. 근데 불박차는 계속 녹색 신호일 것으로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서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색불 바뀌면 어쩌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는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런 점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불박차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쿵일 텐데 과속했기 때문에 사고가 쿵! 결과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점은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50대 50은 아니고요. 불박차가 속도가 빨라서 멈출 수 있었던 건 멈추지 못한 점, 또 결과가 커진 점,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불박차에게도 3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호 위반 프로 70, 과속한 불박차 30으로 보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80대 2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가고 있었습니다. 3차로에서. 그런데 1차로에서 택시가 갑자기 달려들어요. 바로 코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로에서 택시가 갑자기 달려들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그 순간 핸들을 틀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택시한테 손질하고 있던 어떤 아저씨를 충격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넘어졌고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택시는 승객을 보고 갑자기 들어왔고요. 택시가 들어오는 거 눈앞에서 하면서 택시를 피하다가 택시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3차로 끝에 있던 사람을 충격했습니다. 택시는 비상등이 깜빡깜빡 하더니 조만큼 가서 잠깐 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사고의 원인은 누구 때문인가요? 택시 때문이죠. 택시가 손님 태우려고 1차로 3차로까지 대각선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3차로에 승용차 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종종 승객이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거만 보고 막 뛰듯이,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분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3차로 차가 오고 있었는데 3차로 차를 못 봤든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3차로 차가 알아서 멈춰주겠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택시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이다. 끼어든 차가 60이고 피한 차가 40이다. 좀 봐주면 7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차와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대 0이라고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택시 때문에 일어난 사망사고, 역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택시가 끼어들 때 너무 가까웠다. 택시를 도저히 못 피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핸들 틀면서 불과 9점 몇 미터 앞에 있던 사람과의 사고, 시속 30 몇 킬로로 달리고 있을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항력이다. 라고 분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택시에 대해서는 사망 뺑소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됐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요. 피하다가 직접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 어떻게 피하나요? 저는 긴급 피난이었어요. 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선고했습니다. 벌금 1,200만 원. 그 판결에 대해 검사는 형사합의도 안 됐는데 왜 벌금이냐 라면서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항소를 했고요. 승용차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 그 차랑 부딪히지 않고 피한 게 잘못일까요? 그 누구라도 눈앞에 뭐가 갑자기 들어오면,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으악 피하는 거죠. 피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내 잘못인가요? 갑자기 칼을 들이민 사람이 잘못이죠.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너무 가까웠다. 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됐고, 그리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 사건 1심 판결 선고됐을 때 몇몇 언론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들어올 때 그걸 피할 때도 주변을 살펴야 된다. 살펴서 안전한 쪽으로 피해야지. 사람을 죽게 한 거, 택시랑 부딪혀서 내가 다치거나 내 차 망가질 거, 그건 요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한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긴급 피난이 아니다라고 전문가 인터뷰까지 나오면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뭐가 갑자기 달려들 때 그게 택시인지 아니면 이만한 덤프트럭인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뭐가 나한테 갑자기 달려들면 그게 칼인지 총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으악 하면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겨우 핸들 틀거나. 민사에서는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백경이다라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사에서도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차를 피하느라고 다른 사고 냈을 때 그때는 운전자에게 잘못 없다는 아주 대표적인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사람이 사망했는데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지? 승용차가 잘못이 없으면 그럼 죽은 사람은 억울하잖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사고 낸 건가요? 승용차가 사고 낸 게 아니라 승용차는 택시의 도구 개념이 되었을 뿐입니다. 택시가 충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택시의 보험사로부터 100% 손해배상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차로 변경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깜빡이를 미리 켜는 겁니다. 방향신 미리 켜고 그리고 방향을 틀 때 그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차로를 대각선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 칸 들어갔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손님 먼저 태우려고 갑자기 쑥 들어가다가 지금 같은 사고가 벌어진다면 뺑소니죠. 면허 취소죠. 개인 택시 면허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승객 한 사람 태우는 것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해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1, 2, 3, 4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로 차가 갑자기 그 차를 피하다가 두두두두두 하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4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요. 다른 차들이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제한 속도 시속 100km 이내로 달리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이번 사고에 상대편 보험사가 비접촉이네요. 비접촉이기 때문에 일단 50대 5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못했네요. 그래서 60대 4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막 따지니까 그럼 마지막입니다. 70대 30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험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지금 70대 30까지는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일까요? 불박차 운전자가 보험사 담당자한테 물어봤답니다. 많이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일까요? 그랬더니 부딪혔으면 이런 경우에 한 80대 20, 잘하면 90대 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부딪혔을 때 80대 20, 90대 10. 그런데 겨우 피해 그거. 그런데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60대 40 내지 70대 30이라고 상세하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저런 사고 100명의 운전자 중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딪혔을 때 80대 20이면 100명 중에 20명은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4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3차로 가는 차들이 좀 속도가 떨어지네. 그럼 나도 3차로 가는 차랑 나랑 이만큼 여유를 두고 그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될까요? 자동차는 기차가 아닙니다. 기차는 앞차랑 뒷차랑 쭉 한 줄로 기차놀이 하면서 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쩔 때는 4차로가 더 잘 빠지고요. 어떨 때는 3차로가 더 잘 빠지고요. 4차로 아까부터 오고 있었는데 3차로 차가 조금 늦게 간다고 브레이크 잡는다고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나는 내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앞을 잘 보면서 혹시 깜빡이 친 차가 있으면 아, 저 차 나중에 들어오세요. 빵빵. 아니면 아유 먼저 들어오세요. 양보해주고. 근데 깜빡이 안 켜고 바로 한 2m 앞에서 쑥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만일 부딪혔다면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런데 보험사는 기준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런 사고를 80대 20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실비율과 보험사에 적용하는 과실비율에 커다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한편 겨우 피했더니 거기서 또다시 20% 또 빼요? 부딪혔을 때 80대 20이면 겨우 피한 것도 80대 20 정도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아하 보험사는 100대 0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구나. 법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고 라고 생각하고 말 텐데 그런데 피했다는 이유로 다시 20%를 불박차한테 가져가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부딪혔으면 차 2대가 망가집니다. 근데 피했기 때문에 차 1대만 망가졌죠.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피했기 때문에 20%더 가져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가 잘못한 게 있나요? 4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 말고 잘못이 있나요? 하필은 왜 그때 거기 있었어? 그게 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차로 달리던 차가 앞에 가는 차 브레이크 잡을 때 같이 브레이크 잡았으면 되는데 거기서 다시 4차로로 먼저 가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딪혔을 때의 과실이 겨우 피했을 때의 과실과 똑같습니다. 이번 사고 부딪혔다면 당연히 100대 0이죠. 그걸 겨우 피했죠. 그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 보험사가 적용하는 과실 기준은 바로 이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책에 많은 도표들이 있습니다. 주르륵 보면 도표들이 그중에 252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의 사고는 기본이 70대 30이다. 고속도로에서는 80대 20이다. 라는 도표가 있는데 그 기준은 지금처럼 각광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들어오는데 아이 좀 빵 좀 미리 좀 해주지. 아이 그 양보 좀 해주지. 어디 양보해 좀 덧나? 양보 안 해주고 그냥 가려다 일어나는 사고니까 그럴 때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라고 할 때, 즉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즉 앞차와 뒷차에 여유가 있을 때요. 지금처럼 너무 가까워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건 도저히 못 피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밤에 고속도로 달리실 때 시속 몇 킬로로 달리시나요? 제한속도 100일 때 100으로 달리시나요? 아니면 100보다 더 세게 아니면 더 낮게? 밤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밤 11시 좀 넘은 시간인데요. 차들이 별로 없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 상향도 켜고 가다가 살짝 낮췄습니다. 그래서 커브 구간을 살짝 돌아 나가는 순간 오호호호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중앙부대를 들이받은 것 같아요. 1차 사고로 자동차가 다 커브 도는 그 지점에 커브 싹 돌았더니 거기 1차로에 중앙부대 바짝 붙어서 자동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앞차와 불박차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런 사고 경찰과 보험사는
들이받은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긍이 가시나요? 납득이 가시나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건 아직까지 경찰에서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이 사건 경찰에서 당연히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잘못을 60%라고 할 겁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경찰과 보험사는.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이다.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어디서든지 운전자는 앞을 잘 봤어야 되는데 왜 한눈 팔았느냐? 하지만 앞으로 아무리 잘 봐도 보여야 피하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1초에 28m입니다. 2초에 56m예요. 쭉 직선 구간도 아니고 살짝 커브 구간 딱 돌자마자 거기 서 있는 차를 어떻게 미리 발견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차는 비상등도 안 켜고 있었어요. 아무런 등도 없습니다. 시커멓게 갑자기 턱 나타난 거예요. 또 그곳 구간은 고속도로에 가로등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암흑천지예요. 암흑천지에서 전조등 불빛이 얼마나 보일까요? 하향등은 50m까지 잘 안 보입니다. 한 40m까지 50m 어스름이 50m 보인다 치더라도 1초에 28m, 2초에 56m, 2초 만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의 속도가 조금 빨라 보입니다. 시속 100km 구간인데 100보다는 좀 빨라 보여요. 정확치는 않지만 100 한 30, 그 근처 조금 더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속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니까요. 100으로 갔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데 100보다 더 빨리 130, 140으로 간 거 그게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속 100km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과속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을까요? 다행히 피하면서 부딪힌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불박차한테 뭘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차가 없으면 상향등을 계속 켜고 갔어야 되는데 왜 상향등 켰다가 껐느냐? 그거는 상향등 켜고 가다가 맞은편 차가 오니까 상향등 내려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다시 상향등 켜려고 하기도 전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오토 상향등이 있답니다. 자동으로 밤에 위쪽을 향한대요. 상향등 켜졌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있거나 저 앞에 다른 차가 가면 그때 저절로 하향대로 바뀐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고속도로에서, 늦은 밤에 국도에서 또는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강원도 산길에서 상향등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상향등 켜야 돼요. 상향등 켜면 100m까지 보입니다. 상향등을 안 켜려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밤에는 평소보다 20% 이상 줄여야 돼요. 그러나 이번 사고는 상향등과 무관하게 그리고 상향등 어차피 껐다 다시 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속도와 무관하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다행히 앞에 서 있던 차의 운전자 동승자는 갓길로 피해 있었어요.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 가로등도 없다. 미리 안 보였다. 비상등도 안 켰다.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피하느냐. 따라 뒷차의 잘못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속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쭉 이어지다가 중앙선이 끊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지선이 있죠. 중앙선이 끊겼다는 곳은 좌회전도 가능하고 옆에서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교차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불박차 가는 쪽은 편도 1차로, 건너편은 편도 2차로네요. 왕복 2차로도를 잘 가고 있는데 과속방지턱 넘고 들어가는 순간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차가 불박차를 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서 들어왔네요. 골목에서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온 차는 불박차 쪽은 안 보고 그 반대쪽만 봤대요. 반대쪽에 차가 안 오니까 좌회전 들어왔는데요. 골목에서 큰 길로 좌회전할 때 양쪽을 다 봐야지요. 한쪽만 보고 차가 없으니까 쑥 들어왔는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좁은 길에서 나오는 차가 섰다가 나와야죠.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죠. 이렇게 주장하고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100대 0 아니에요. 여기는 신호등 없잖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은 없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100대 0 얼마든지 있어요. 불박차가 들어갈 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미 교차를 빠져나가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빠르게 달려온 차가 지나가는 불박차를 때렸을 때 그때 100대 0입니다. 그리고 직진하는 차가 잘 가고 있는데 골목길에 나오던 차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니까 아하 당연히 멈춰야지. 그렇지. 그럼 내가 지나간 다음에 움직이겠지 생각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멈췄던 차가 갑자기 툭 출발하면 그럴 때도 100대 0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도 얼마든지 100대 0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제가 설명드린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불박차가 이미 빠져나가는데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달려왔나요? 그건 아니죠. 그게 보이죠. 두 번째, 서 있던 차가 불박차 지나가는데 갑자기 출발해서 때렸나요? 그것도 아니죠. 상대차 바퀴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닌 것 같아요. 불박차 운전자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돼요. 어떻게 조심했어야 될까요? 정지선이 있고 중앙선이 끊어진 곳, 그곳은 왼쪽 아파트 쪽에서도 차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오른쪽 골목에서도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차가 나올 때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양보를 해야죠. 하지만 모든 차가 차렷 하고 섰다가 지나가는 차 다 지나가고 안전할 때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를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전하게 운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큰 길에 직진하는 차도 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호등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첫째는 천천히 가야 돼요. 언제 어디서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천천히 가면 내가 팍 멈출 수 있죠. 또 오른쪽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한 대 서 있죠. 거기 지나다 또 있어요. 그 차에 가려서 어떤 차가 나올지 나오고 있어도 내가 모르잖아요. 상대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상대를 못 보고 그런 곳에서는 시야 확보될 때까지 천천히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정지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박차는 그냥 쭉 갔지요. 골목길에서 오는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 생각한 거 그게 잘못입니다. 알아서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혹시 어떤 차가 나오면은 내가 그에 대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다면 저 차 바뀌어 구르네 빵! 그 차가 멈추면 내가 지나가고 계속 오면 내 속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 안 났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 20%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한 차 80, 직진하던 불박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은 왕복 4차로, 한쪽은 왕복 2차로. 넓은 길과 좁은 길. 당연히 넓은 길차가 우선이죠. 예외적으로 좁은 길차가 한참 먼저 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저기 차가 있네? 그럴 때는 넓은 길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좁은 길차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차가 잠시 후에 사고 나갑니다. 앞에 차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요량에서 브레이크 잡았다가 붙었다가 잡았다가 아이고! 오른쪽에 달려오는 택시랑 부딪혔습니다. 택시는 왕복 2차로 좁은 길에서 달려왔어요. 검은 승용차는 왕복 4차로. 그런데요, 당연히 좁은 길에서 온 택시가 가해 차량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번 사고는 택시가 피해 차량이네요. 아니 왜요? 그 이유는요, 검은 차가 온 길, 그게 넓죠? 넓은데 양쪽에 보세요. 이 차를 전부 다 큰 트럭들이 주차해 있네요. 거긴 차가 못 다녀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양쪽에 하나씩 왕복 2차로잖아요. 그럼 왕복 2차로예요. 택시도 왕복 2차로, 검은 승용차도 왕복 2차로 똑같아요. 그런데 택시가 조금 먼저 들어왔잖아요. 택시 선진입한 택시가 피해 차량이고 검은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서 그 경찰관의 의견이 옳은 걸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경찰관의 의견은 매우 기발합니다. 매우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량 위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또 그 앞에도 큰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지만 저 앞쪽에는 주차 안 돼 있어요. 그 도로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인데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불법 주차 차량들 저걸 단속을 해야죠. 특히 교량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단속할 생각을 안 하고 주차된 차들 양쪽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개 차로다, 왕복 2차로다. 그 발상 자체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쪽에 실질적으로는 길이 넓은데 왕복 4차로로 쓸 수 있는데 양쪽에 한 차로씩 주차 라인을 그려놓고 노상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양쪽은 주차장이다. 실제로 차가 다니는 것은 한 대씩이다. 그렇다 그러면 왕복 4차로 넓이지만 실제로는 왕복 2차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노상 주차장이 아닙니다. 불법 주차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왕복 2차로, 택시도 왕복 2차로, 도로 넓이 같다. 그렇게 출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택시가 더 잘못됐죠. 그리고 선진입 한참 전에 들어왔어야죠.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되죠.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은 승용차는 브레이크 등이 보입니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사고 나는데요. 브레이크 잡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졌고요. 택시는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브레이크 안 잡았으면 오히려
검은 승차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브레이크 잡지 않은 택시가 먼저 들어온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저 정도 순간적인 선진입은 선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선진입. 한 3, 4초 이상 먼저 들어왔으면 그럼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길 왜 못 보고서 들이받았어? 그런 경우에 선진입 우선이죠. 지금은 선진입이 적용된 사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택시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검은 승용차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의 첫 번째는 서행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브레이크 잡았지만 그 앞에를 계속 같은 속도로 갔어요.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트럭들이 주차돼 있어서 양쪽이 안 보여요. 저런 곳은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거 검은 승용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에서 빠르게 달려온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좁은 길에서 달려온 차 80, 넓은 길차 2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